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 관리와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면역력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식단은 우리 몸이 외부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면 감기와 같은 일반적인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매일 아침 한 잔의 오렌지 주스를 마시거나 신선한 과일 샐러드를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체내 면역세포들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운동 영상들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매일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수면을 통해 우리의 몸은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또한 적절한 휴식을 통해 면역세포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이득이 됩니다. 웃음은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고 여유를 갖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서도 면역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면역력을 높이는 최종 목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며칠 전 나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만나 점심을 먹게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꽤나 잘 자리 잡고 있었고 한 친구는 특히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고민했던 체중 문제를 해결했고 건강한 피부와 활기찬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당연히 우리 모두는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냐며 그녀에게 비결을 물었고 그녀는 웃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녀는 영양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영양사는 그녀에게 음식의 선택지와 식사를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다채로운 식단을 갖는 것의 중요성이었다. 자신의 식사에서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과일을 포함하여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무지개를 먹어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한다. 이는 곧 여러 가지 색상의 자연 식품을 먹으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제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었다. 그녀가 전한 두 번째 중요 포인트는 단백질의 중요성이었다. 단백질은 근육 생성과 체중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었다. 영양사는 그녀에게 육류뿐만 아니라 콩류, 견과류, 두부와 같은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녀가 이전에는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했었는데 영양사의 추천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원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조금씩 근육량도 증가하고 포만감 유지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영양사는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데 이는 종종 식욕을 잘못된 시그널로 잃게 만들고 불필요한 간식을 먹게 만든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덕분에 피부 상태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도 향상되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들었던 조언은 음식의 가공도를 줄이라는 것이었다. 가공식품은 종종 많은 양의 소금과 설탕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녀는 가공되거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식품 대신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다. 이는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들이 그녀의 삶에서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를 들으면서 나와 다른 친구들 모두 자극을 받았다. 건강한 식단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 모두 각자의 생활에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자고 결심했고 서로의 건강한 변화 과정을 응원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외적인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모임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은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의 건강해진 모습을 그려보며 웃음으로 마무리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적 드문 산골 마을에서 사람들은 건강과 면역력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마을의 한 가장 현명한 할머니, 옥분이 할머니는 면역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식사 습관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였고 그 비결은 바로 7가지 식사 습관에 있었다. 첫 번째 습관은 다채로운 채소와 과일을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었다. 옥분이 할머니는 커다란 정원을 가꾸며 신선한 채소를 길렀고 그 채소들을 매일 식사에 포함시켰다. 그녀는 다채로운 색의 채소와 과일이 몸에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한다고 믿었다. 두 번째 습관은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고 된장을 만들어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녀는 발효식품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든다고 알려주었다. 세 번째 습관은 적절한 단백질 섭취였다. 옥분이 할머니는 고기를 적게 먹는 대신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했다. 그녀는 적절한 단백질이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습관은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었다.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끊임없이 마셨으며 이는 림프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 섭취였다. 그녀는 흰쌀보다는 현미를,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선호했다. 이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적당한 지방 섭취였다. 특히 올리브유, 생선,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을 챙겼으며 이는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믿었다. 마지막 7번째 습관은 설탕과 나트륨을 조절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달고 짠 음식을 멀리하고 신선한 식재료로 요리함으로써 자연의 맛을 강조했다. 이렇게 7가지 습관을 습득한 마을 사람들은 점차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면역력이 높아진 그들은 감기도 잘 걸리지 않게 되었다. 옥분이 할머니의 지혜는 세대를 넘어 전해져 마을은 언제나 평화롭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놀랍도록 강력한 면역 체계를 원하는 우리의 주인공 지수는 어느 날 자신이 너무 자주 감기에 걸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민에 빠진다.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가 잦았던 그녀는 각종 면역 강화 상품과 보약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별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에게서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증진시키는 방법에 관한 책을 선물받고 그 책이 그녀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게 된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균형 잡힌 식습관이었다. 이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 지수는 영양사가 추천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식단에 추가하며 매일 채소 스무디를 만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매주 시장을 찾아다니며 점점 농산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적절한 수면이다. 평소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이제는 자기 전 한두 시간 동안 전자기기와 멀어져 책을 읽거나 명상을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였다. 그 결과 몸이 눈에 띄게 개운해지고 아침에 훨씬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였다.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로 고생하던 지수는 주기적으로 요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했다. 요가 수업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경험하며 점차 긍정적으로 변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인데 지수는 매일 아침 30분씩 조깅하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그녀의 아파트 주변 공원이 러닝 파트너가 되었고 일주일에 2번은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다니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다. 지수는 종종 물을 마시는 것을 잊곤 했고 탈수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물병을 옆에 두고 매 시간을 알리는 알람을 맞춰두어 물을 잘 챙겨 마신다. 여섯 번째 방법은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였다. 관용적으로 플레인 요구르트를 즐기지 않았던 지수는 이제는 아침 식사로 요구르트를 추가하고 발효 식품의 건강 효과를 느끼며 장 건강을 챙기게 되었다. 일곱 번째로는 알코올과 카페인 절제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2잔 이상의 커피가 일상이었던 그녀는 이제 디카페인 음료로 대체하고 주말에도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며 웰빙 음료를 즐기기 시작했다.
8번째는 건강한 체중 유지 방법이다. 지수는 과거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으로 체중이 증가한 경험을 떠올리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생활 습관을 강조했다. 정기적인 몸무게 측정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이제는 안정된 몸무게를 유지하게 되었다. 9번째는 햇볕 쬐기 다. 지수는 비타민 D가 면역 체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매일 아침 15분씩 밖에 나가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거나 동네 카페에서 태양을 즐기며 휴식을 취한다. 마지막 10번째 방법은 사회적 교류 활동이다. 그녀는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거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활발히 사람들과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지수는 이렇게 10가지 방법을 차례로 실행하며 놀라운 변화와 에너지를 느껴갔다. 이제는 잔병 치레도 줄어들고 보다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실현한 후 자신을 되돌아보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이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삶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시작한다.